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 쪽으로 제가 직접 했던 데모를 2개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도를, 방학을 맞아 가지고서 한번 시도를 갖다가 해보고, 우리 주위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 IBM 왓슨이라고 하는 건데요. IBM 왓슨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지금 하는 일을 대신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왓슨이 하는 일은 의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의료계에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예를 갖다가 좀 한번 보겠어요. 이 우리나라의 누니셋이라는 이거 AI를 이용해 가지고서 폐암을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막 기침을 한다거나 일하게 되면 이제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뭐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한 후에 이제 이와 같이 엑스레이랄지 CT, PCT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영상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적인 정보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채취를 하죠. 진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시료를 갖다가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걸 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이 우리가 떼낸 것을 갖다가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떼낸 것이 암인가 아닌가를 갖다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갖다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꽤 걸리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암이다, 이렇게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 영상을 찍은 것을 보고서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조직을 떼내 가지고 조직검사를 갖다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무조건 다 조직검사를 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을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도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서 판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가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는 이것을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이게 암이다 아니다, 이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걸 갖다 분류를 갖다가 이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예, 전화가 갑자기 온통에 좀 강의가 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 암인가 아닌가를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구분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방금 한 것 같이 이 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자료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럼 그 똑똑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머리가 좋은 것이.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과서가 필요하죠. 학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왜? 데이터가 없다면.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병원, 특히 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데이터가 중요하죠. 이와 같이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자기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영상의학 자료를 다른 병원에다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런 데이터 보호하고 이 장벽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의 존엄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만 이렇게 발달된다고 해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요. 자, 이런 해서 데이터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여러 가지 규제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 영상 정보를 가지고서 판독하는 능력을 갖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의사지만은 영상의학과가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은 그 자료를 보더라도 폐암을 발견할 확률이 한 67%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1, 2년차 영상의학과 수련의들이 한 76%, 3, 4년차가 한 80%,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를 갖다가 전공을 하는 전문의들이 80.8%, 조금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치료비를 많이 받는 영상학과 교수님들이 한 82%. 근데 이 유니트에서 인공지능 얘가 하는 것을 보니까 88% 정도 되더라 이거죠. 인공지능이 영상학과 원로 교수보다도 낫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옆에다 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옆에다 두고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할 경우에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도 81%라고 이렇게 해서 13.6%가 증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의 영상의학과 전문 교수만의 수준으로 올라가더라 이거죠. 옆에 인공지능 서포트가 있으면은 이게 업무가 엄청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인공지능을 두는 알파고가 옆에 있으면은 인터넷 바둑을 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시키는 대로 두면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겠죠. 자, 이런 현실이 온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확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기지만은 사실은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차별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제 제가 막 인공지능 AI 이것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니까, 그럼 AI가 가장 중요하냐? 지금부터 AI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구글에서 발표한 AI 쪽으로는 제일 유명한 것이 텐서플로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약 케라스 모델이랄지 뭐 이런 걸 사용하지만 그 핵심은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쪽으로 툴키트가 있고요. 또 IBM에서 하는 시스템 머신러닝이 있고 페이스북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다 오픈한다는 거죠. 다 오픈해요. 근데 오픈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폐암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 훈련시킬 수 있는 PCT 사진들은 오픈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의료 쪽으로 IBM 왓슨과 같이 이 의료 쪽으로 지금 많이 이걸 접근을 하는데, 우리 공학 쪽에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공장 같은데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 가지고서 이 모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모터의 소리나 진동, 온도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서 이게 얼마 정도 수명이 남았다든지 이런 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물 인터넷, IoT의 센서를 다 갈아 가지고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영상 데이터는 카메라로 찍지만은 이런 우리가 수치 데이터들은 전부 다 IoT를 사용을 해 가지고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영상 데이터도 CCTV 카메라랄지 이런 걸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잘 분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의 포커스가 안 맞아고 흐릿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가 MRI 같은 걸 이런 걸 찍을 때 여러분들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공포감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자게 됩니다. 자게 되면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서 머리 같은 경우가 흔들리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안 맞힌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사진이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 가지고서 이런 사진들이 필요하듯이 데이터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모터에서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데이터를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 스펙트럼의 2배 이상의 샘플링을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지키지 않고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그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혼선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무조건 데이터를 갖다가 얻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 우리 공학적인 엔지니어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통신 이론을 공부를 하고 영상 처리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맨날 남들이 해놓은 거 그냥 이용만 하면은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Data is the new clay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데이터는 새로운 영토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수집을 하고 공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적인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사회적인 규제,
또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응용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이 응용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코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딩을 할 줄 모르면은 인공지능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I 기능은 인식이나 이해, 반응을 이걸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소프트웨어 앱의 1%만이 AI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나 2018년에는 50%가 될 것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80%가 넘는다. 여러분들 저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가지고서 네이버 사진 렌즈를 갖다 하면은 그걸 비추면은, 꽃을 비추면은 바로 꽃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번에 뭐 제주도 가가지고 해변에 무슨 꽃이 있기에 이걸 가서 찍어봤더만 무슨 꽃인지 몰라서 찍어봤는데 이게 문주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싱귤래리티 2045년에 이 특이점이 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2016년에 1%만 사용하던 것이 2018년에 50%, 2021년에 거의 80% 이상이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서 인공지능을 응용 안 하는 것이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을 응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차를 만드는다. 차도 인공지능이라. 자동차의 가격이 가격의 70%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한다 이거죠. 여러분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엔진 안 만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잖아요. 자,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는 왜 필요하냐? 인공지능을 응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이거죠. 인공지능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AI는 소프트웨어를 만나게 하는 양념이다. 맹물에는 양념을 넣어보았자 별일은 없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AI는 기술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죠. 또 AI는 기계를 유연하고 개인화시킬 수 있는, 자기 특성에 맞게. AI는 또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내비 같은데 이런데 지능형 내비가 요즘에 다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떠가지고 이 지능화된다는 거, 지능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동영상이 안 보이네요. 동영상 보이네요. 이제 보이네요. 기차가 들어오면 이 키오스크에 머리가 휘말립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능형 서비스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으면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이 정보통신공학,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인공지능학과라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인공지능학과를 갖다 한다. 응용을 한다. 응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코딩도 알아야 되고 사물 인터넷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 기본이 없는 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이 있는 응용을 위해서는 이 정보통신공학이 가장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공학의 인기가 외국에서는 뭐 가장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졸업 후에 진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가 일을 많이 대신을 할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뭐 식당의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로봇가 다 대체를 할 거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이트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BBC에서 작성한 사이트인데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로봇가 얼마 정도 대체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꼭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보시고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쪽에서 하려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좀 프로그램 공부 좀 하세요. 프로그램 공부를 하면은 이것은 한 가지 프로그램만 제대로 하면은 다른 것을 갖다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반복적으로 꾹 의자에 앉아 가지고서 하세요. 덥죠? 그러면은 노트북 들고 시원한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한다. 얼마나 보람적인 방학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알바랄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20억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일자리를 우리는 잡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생겨나느냐? 이 IT 영역하고 신산업 영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서비스랄지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졸업을 하고도 50년 이상을 갖다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일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전공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 IT 영역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셀프 드라이빙 카, 오토메이션 이런 것 다 핵심이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코딩 능력을 조금만 갖추면은 정말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자꾸 변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소프트웨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